자, 그 다음에 생체 인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 인식이라는 게 어떤 걸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를 이용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시켜주는 기술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기술이 얼마나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고 또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전에 없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큰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죠.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개인정보 보안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자 보안 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쇠나 신분증, 비밀번호 설정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됐다면 이제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생체 인식 기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체 인식 기술이란 개개인의 생체 특성을 인식해 보안 시스템에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열쇠처럼 별도의 도구를 쓰지 않고도 우리 몸 자체가 인증수단이 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이러한 생체 인식 기술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문 인식, 홍채 인식, 그리고 안면 인식 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생체 인식 기술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새로 나온 폰들 있죠. 뭐 갤럭시 땡땡, 그죠? 아이폰 땡땡 이런 거 보시면 가장 최근의 기술이 안면 인식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비밀번호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얼굴만 딱 휴대폰에 비치면 싹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면 인식도 지금 되고 있고요. 홍채 인식은 이제 뭐 각종 시큐리티라는 회사에서는 가장 많이 쓰고 있죠. 홍채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인으로서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홍채는 다 갖출 수가 없어요. 지문처럼 다 다르기 때문에 눈만 이렇게 들이다대시면 아, 내가 여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구나를 판단해서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생체 인식 기술 중 첫 번째로 알아볼 형태는 지문 인식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기술은 사람마다 가진 지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개인 식별을 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이 지문 인식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정전기를 이용하는 정전식, 또 하나는 강한 빛을 이용하는 광방식이 있답니다. 먼저 정전식부터 살펴보죠. 주로 스마트폰 잠금 해제 방법으로 쓰이는 이 방식은 지정된 센서에 지문을 쓸어내리는 스와이프 방식과 센서에 손가락을 올려 지문을 인식시키는 에어리어 방식으로 다시 분리됩니다. 이전에는 스와이프 방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에어리어 방식으로 옮겨가는 추세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모빌리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들 질문이 이때 좀 나와주셔야 되죠. 손가락 지문을 인식해가지고 모빌리티를 내가 할까 뭐죠? 모바일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모빌리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질문 혹시 하셨나요? 이 세 개, 여기 모빌리티, 모바일을 여러분들이 탐험을 하시려면은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느냐? 지문 인식이라는 방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야, 이것도. 내가 현실 세계에서 모바일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이동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정전식과 뭐죠? 저 방식,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성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동해줄 수 있는 수단, 이동해줄 수 있는 매체, 연결고리가 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먼저 일정한 거리에서 홍채를 인식기에 일치시키면 인식기 안에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줌 렌즈를 통해 초점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 홍채 카메라가 촬영한 홍채를 사진으로 이미지화한 뒤 홍채에 담긴 패턴을 분석해 개인 고유의 코드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됨과 동시에 비교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홍채 인식은 지문 인식처럼 홍채의 고유 패턴을 패스워드로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등록된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다만 살아있는 눈만 인식할 수 있다는 조건도 함께 가지고 있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자, 영화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저기 광고판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영상 광고판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몰에 가시면 이 움직이는 광고판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부분적으로 보시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진 않죠. 근데 좀 있으면 이 사람 눈이 반짝할 거예요. 그때 광고판이 디지털 사이니지죠. 디지털 사이니지가 저 사람을 홍천인식해서 저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제가 그걸 한번 보실게요. 왜 이렇게 시끄럽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나가면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다 부르니까 되게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몰에 가면. 그래서 뭐죠? 계속해서 상품을 사라고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계속 외칩니다. 미스터 앤더슨 씨 넥서스에서 자동차가 새로 나왔어요. 당신한테 이 자동차가 최적일 겁니다. 미스터 앤더슨 씨 새로운 수트가 나왔어요. 당신 몸에 아주 적격이에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왜? 홍채 인식이 되니까.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저 홍채 인식은 고정형 홍채 인식기라고 얘기합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홍채 인식을 통해서 되게 편리할 수도 있어요. 금방금방 어떤 것에 대체할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반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배력이 즉각으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동성을 제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쫓기고 있는데 지하철에 이 사람이 어느 지하철을 탔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뭐 형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서 거기에 바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으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우리가 항상 감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에서의 모빌리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신 거는 이제 고정형 홍채 인식기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동형 홍채 인식기예요. 그러니까 고정을 할 수 없는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카메라나 추적기가 이동을 해요. 자, 이거 한번 보실게요. 스파이더라고 하는 고정 반동형 홍채 인식기가 있어요. 자, 뭔가 던지죠? 원반 같은 게 아니고 되게 스파이더예요. 거미 같은 모양의 추적기입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딱 얘네들이 들어오면 멈춰야 돼요. 싸움을 하다가 멈춰서 홍채 인식을 받는 거예요. 다시 싸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감시를 당하게 되고요.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열도 감지를 해요. 사람의 신체 온도도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36.5도에 딱 맞추는 거예요. 맞춰갖고 사람이 있으면 일단 눈을 이렇게 말을 어떻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눈을 이렇게 뜨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동형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죠? 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재난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오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활용하기 굉장히 좋죠. 잘 쓰면 만약에 사람이 자연재해 때문에 이제 묻혀있다 이랬을 때 찾아내기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사가지고 추적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도 될 수 있다. 항상 그래서 뭐든지 간에 약가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단의 나의 모든 동작을 인식한다? 동작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인식한다? 손만 움직여도 다 되는 시대가 왔다. 더 쉽고 간편하게 내가 입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소개한 게 뭐죠? 여러분들이 모빌리티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점점 편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가해서 행동 에너지를 쓴다라기보다는
몸에 붙어있는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좀 쉽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게임하시는 장면도 보면은 뭐 바로 터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작을 했더니 바로 총 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만 해도 뭔가 수집이 되고 이런 장면들을 보셨어요. 그쵸? 전부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바를 변화시키고 또 움직이게 하는데 이런 첨단 매체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똑같은 영화에서 이 동작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KJ, what's coming? Red Ball, double homicide, one male, one female. Killer's male, white, 40s. Agatha nailed the time frame at 8:04 a.m. Twins are a little fuzzy on that, so we'll need confirmation. Location still uncertain. Remote witnesses are plugged in. This will be case number 1108. 지금 이렇게 팔을 벌린 건 뭐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윈도우 열리게 하는 것이 팔을 벌리게 하는 동작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을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팔을 당겨서 이렇게 갖고 오면 오른쪽에 있는 파일이나 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거죠. 왼쪽은 왼쪽대로, 그죠? 위로 하면 위로 스크롤, 아래로 하면 아래로 스크롤 이렇게 되는 동작 인식 기술을 이제 보셨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복제인간에 대한 영화예요.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낫질 않으니까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복제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수면 상태를 체크하고 소변만으로 신체의 상태를 매일 아침 확인할 수 있는 SF 영화 속 미래의 모습. 하지만 당황스럽게도 이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9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Good morning, July 19th, 2019. Another day in paradise.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이 작품은 2005년에 만들어진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일랜드입니다. 이 영화가 14년 전에 예상했던 2019년의 모습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복제인간 기술의 발전 덕분에 500만 달러, 즉 한국 돈으로 60억 정도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복제인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일종의 치료로만 안 되니까 그 내가 건강했을 때 복제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내 장기에 손상이 왔을 때 그 복제인간의 장기를 빼갖고 나한테 착장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복제형 둘리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긴 한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난데 또 다른 나를 만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래서 여기는 좀 상당히 좀 잔인한 사고들이 많이 등장해요. 출산을 할 수 없는 산모가 자기랑 똑같은 그 레플리카를 만들어가지고 출산을 하게 합니다. 하게 하고 나서 애만 가져가고 그 레플리카는 살인을 해버립니다. 근데 살인이라는 규정이 잡히지를 않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레플리카들은 신체가 되게 건강해야 돼요.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동으로 벽에 당신 지금 바이오리듬이 어때? 소변에 나트륨이 많이 검출이 됐어. 그럼 너는 오늘 짠 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지시를 내려주는 거죠. 그게 뭐죠? 또 다른 나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복제인간들의 영화를 그린 건데 2005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201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우리 2019년에 이런 모습이 뭐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아요.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긴 한데 좀 실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서 시간이 되시면 이 영화 전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뭐 홍채인식 기술이라든지 또는 가상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들 자체가 어떤 인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린 영화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일이 아닌데요. 그동안 영화 속에서 자동차 업계는 2020년에 완전한 자율주행 차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화 속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영화 속의 베스트 자율주행 자동차 7개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라기 공원.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니지만 트랙을 따라 이동하며 내장 스크린과 스피커를 통해 공룡을 소개합니다.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 통제실과 통신도 가능해요. 두 번째, 토탈 리콜. 지금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아카데미 시각 효과상을 수상한 토탈 리콜. 화성 식민지 기억 이식이라는 신박한 소재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습니다. 2084년이 배경인 이 영화에는 스스로 운전하는 미래의 택시가 등장합니다. 밤에 타면 정말 무섭겠네요. 세 번째는 로건입니다. 마블의 색다른 히어로 영화 로건에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머리통이 없이 몸통만으로 도로를 질주하는 이 당황스러운 비주얼. 머리 잘린 채 움직이는 동물처럼 몇 번을 봐도 어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이제 아까 개념 보셨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